마음의 면역력. 무엇을 즐겨라. 글쎄요. 오. 이 마음이 힘든 이 시기에 뭘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을 즐겨라. 네, 지금을 즐기는 즐겨라. 것도 아주 소중한 방법이죠. 자, 마음을 뭘 즐겨라. 즐길까요? 보여주세요. 스트레스를 즐겨라. 무서운데? 신 박사님 이게 예.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선생님 여태까지 스트레스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젠 즐기라고요? 길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도망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도망가죠? 곰이 없어질 안 때까지. 쫓아올 때까지. 문제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사실은 모양만 바뀔 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수용하면 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뜻.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고민하지 말고 그 상황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수용해야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살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충 살자 막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즐기자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분주한 시기에 내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뭐 이런 취지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또 애써 뭉쳐서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놔두고 안 보는 척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죠, 선생님? 당연한 거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과 마음이 자극을 받게 되고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의 문제이죠. 네. 우리가 가진 무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무기를 이용해서 스트레스와 더불어 사는 훈련을 하는 게 건강한 사람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란 말씀이기도 하네요. 저는 스트레스 쌓이면요. 요즘은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요. 아. 원래 저는 뭐 아들이 말을 안 듣거나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은 그냥 피아노 시끄럽게 쳤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다른 거 배우는 거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가 피아노에 앉기 시작했는데 잘 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하나 이제 마스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3-4시간을 새로운 거에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걱정했던 게 뭐였는지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악을 가까이 하고 내가 평소에 잘했던 거를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다 밤에는 또 춤도 춘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음악 틀어놓고 그냥 좋네. 살짝 춤추고 이러는 거 교수님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 집에서 피아노 소리 나는 거는 왕정문 씨가 속색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을 안 하겠네 그런 소리 맞아요. 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 신 교수님이 하셨지만 비슷한 얘기들이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는 의사 선생님들이 합니다. 네. 이 자율신경이 뭐냐면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신경이에요. 뇌사자라고 들어보셨죠? 뇌사자. 뇌가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도 살아 있습니다. 왜? 이 자율신경이 일을 하거든요. 자율신경은 뇌 속에 있지 않아요. 등뼈를 따라가면서 있는데 이 자율신경은 무슨 일을 해요? 살아있게 하는 일. 심장을 뛰게 하고 숨쉬게 하고 온몸의 온도를 맞추고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혈압과 당을 수시각각 챙겨주고 잠자게 하고 분비물 나오게 하는 일을 저절로 알아서 하는 게 이 자율신경인데 이 자율신경은 오로지 스트레스, 걱정, 불안에 의해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병이 오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받아들일 방법을 자꾸 찾는 게 좋고 그걸 내가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이거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피아노 잘 치신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나만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네.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있어서. 이게요. 예. 시간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으면 좋은 생각이 들까요? 안 좋은 생각이 들까요? 아무래도 걱정.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그래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미숙님 말씀하셨지만
자기만이 세상에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죠, 찾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동안은 다른 걸 잊게 되는 것이죠. 엄청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볼 수 저는 있어요. 피아노는 못 치니까 네. 요즘 사실은 그 드라마 정주행이라고 그러죠. 예, 옛날에 못 봤던 드라마들. 함께 내가 몰아서 바쁠 보죠. 때 못 봤던 거. 예,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 딱 꺼내가지고 저는 아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음식 떡볶이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좀 물론 그래서 제가 요즘 살은 쪘는데 떡볶이에다가 맥주 한 캔에서 드라마 드라마 정주행하면 보는 거. 그 순간만큼은 이 시름을 다 잊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네. 괜찮은 방법일까요? 선생님 괜찮다고 해주세요 제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셔서. 어떤 방법이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이게 진짜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 이게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아야 합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그러면 안 자기 자신의 되죠. 큰 해가 네. 되는 게 아니라면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런데요, 하십시오. 박사님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 특히 부모님 세대들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맞아.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시죠. 계시죠. 해요. 일상 속에서 네. 가만히 찾아보면 희망이 보이는 곳이 요즘 많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마스크 끼고 뭐 딱히 갈 데 없잖아요. 요새 뭐 극장을 갈 수가 있나, 뭐 쇼핑을 다닐 수가 있나,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 뜰이라든가 근처 공원을 이렇게 나가 보면 수선화가 지금 거의 꽃대가 이만큼은 올라와 있어요. 벌써요? 그걸 보면서 희망을 느껴요. 그리고 진달래도 이렇게 햇빛 쪽에 있는 진달래들은 벌써 몽우리가 터졌어요. 자, 우리 뭐 인생에 보면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노라면은 계절의 그 참 틀림없는 변화 이걸 보면서 그래 내게도 또 다른 봄이 찾아올 거야라는 희망을 얻게 되고 네. 그 짜잘한 그걸 볼 시간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박사님. 법을 좀 일부러라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당연하죠. 호환진 박사님 스트레스가 신 박사님 답변 좀 네, 하시고요. 네, 네. 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죠. 사실은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왔죠. 우리 이세 말씀처럼 그 작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행복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환진 박사님 예. 스트레스를 만약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는 건 좋은가요? 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요. 네. 제가 그 21년 전에 딸을 하나 잃었어요. 아.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좋아졌어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런 것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건 이제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큰 일이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힘들 때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자리에 전문가들이 나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전 국민을 위한 도움 말씀 드리고 네. 있는데요. 자,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마음 챙김법. 일단 불안 바이러스를 예. 막아라, 스트레스를 즐겨라. 즐겨라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뭘지 확인해 네.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유지하라. 뭘 유지할까요? 자, 지난주에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라. 했는데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체온을 유지해야 되지 유지하는 않나? 법을 배웠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뭘 유지해야 할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뭐 이런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라. 아, 결국 일상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신 박사님. 환자분들이 오면 제가 늘 물어보죠.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요? 낮에 뭐 하셨어요? 그 왜 똑같은 걸 자꾸 물어보냐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먹고 자고 움직이고 안 되는데 무슨 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힘듭니다. 이 일상의 리듬이 깨지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고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런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연예인들이 사실 공황장애 많이 이제 네, 앓고 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런 문제에 더 많으냐, 다른 사람보다 일상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죠? 어떤 때는 일이 많고, 어떤 때는 일이 없고, 맞아. 잠도 막 몰아서 너무 많이 자고, 그러다가 잠을 전혀 못 자는 날도 며칠 생기고, 너무 많고. 또 그것뿐이 아니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때도 있고 그것만 또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상이 유지가 안 루틴이 되네. 없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못 먹고 저녁이 나가서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야식 먹고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이 그래요. 일상이 깨지는 것이 즉 일상의 리듬이 쭉 유지되지 못하는 게 이런 문제를 그렇죠. 유발하는 그러면 일상에는 규칙성이 필요하다는. 불안을 증가시키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을 못 자면 불안이 올라가죠. 네네. 식사 우리 한 두 끼 굶어 보셨어요? 아유. 어때요? 후들후들 떨리죠. 그럼요. 당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안이 올라가죠. 또 카페인 많이 마시잖아요. 이 카페인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는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농도가 이상될 때는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술이죠 뭐 제일 큰 건. 술은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적정한. 놀랍게도 불안을 줄였다가 4시간 정도가 지나면 더 올려주죠. 이때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의 음주가 그렇죠. 중요하다. 만성적인 피로 이것도 불안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일상의 리듬을 유지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